안녕하십니까. 모두경에서 경찰학 담당하는 공병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공부했던 거 여기서 성적으로다가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시기 바라고 일단 먼저 모두 합격하기를 먼저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시험 나왔는데 이제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시험은 뭐 아니나 다를까 예전과 똑같이 일단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어서 옛날에는 보통 이제 2페이지로다가 시험 문제가 끝났는데 요즘엔 3페이지까지 나오니까 지문이 길었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으로다가 조금 촉박하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론 문제가 11문제가 나왔고 강론이 9문제가 나왔어요. 그건 뭐 일반적으로 다 보통 옛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총론 10개, 강론 10개 또는 총론 11개, 강론 9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예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론 문제는 전반적으로다가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론 수업 듣고 기출 수업 듣고 문풀 수업까지 들었으면 총론은 아마 다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강론 가게 되면은요, 그 강론 파트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일단 먼저 가장 까다로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도 부족한데 생각까지 해야 돼가지고 힘들었을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사례 파트에서 도로교통법과 형사법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보호조치 관련해가지고 경찰관 직무집행까지 연결된 그 융합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응용으로요. 그건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국 관리법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경비 파트,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기존에 비해서 즉 작년 1차, 2차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좀 쉬워진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론 수업도 듣고 기출문제 풀이 수업도 듣고 문풀 수업도 듣고 복습 철저히 하신 분들은 대략 한 85점 정도 나왔을 거고요. 실제로다가 이제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다가 몇 점 맞았습니다. 몇 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은 보통 이제 80점 맞았다, 85점 맞았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분들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게 틀리는 걸 숨겨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서 의외로다가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진인사대천명이죠. 사람이 할 바를 다 하고 나중에 이제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도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합격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인데 경찰의 분류 파트입니다. 자, 이 경찰의 분류 파트는 매번 나오는 겁니다. 이건요, 자주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경찰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며 그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경제처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다가 법제화하였다. 맞는 말이죠, 이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행사 목적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행사 목적. 그래서 경찰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다가 나뉜다. 그리고 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다가 구분한 것은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이렇게 죄와 형벌법전에서 최초로다가 구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그래서 다른 행정자금에 부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며, 맞죠, 이것도요? 협의의 행정경찰은 하고 남아 있는데, 여기서 협의의 행정경찰 같은 경우 우리가 독자행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자행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경찰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가지고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다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해서 그 행정작용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특별경찰들이 보통 여기에 있는 특별경찰들이 협의의 행정경찰이고요. 요 보안경찰이 경찰 업무의 부수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경찰 작용. 그래서 이건 고유한 경찰로서 치안경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치안경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다른 행정작용의 부수한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면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협의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요 특별경찰이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각각 실정에 맞는 경찰활동이 가능한 게 협의행정경찰이고, 보안경찰이 일반 경찰로서 여기 나와 있는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유의 정도와 담당 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 경찰 법규에 의해서 보통 경찰 기관에 하는 경찰 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 선포 시 군대가 일반 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맞는 말이죠, 이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입니다. 자, 그래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이 있는데, 요 질서경찰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경찰이에요. 이건 이렇게 강제력을 1차적 수단으로 하는 경찰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경찰, 요 봉사경찰은 서비스를 수단으로 하는 경찰입니다. 이건 이렇게 서비스를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경찰이 봉사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경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위반자에 대한 통고 처분, 이건 강제력이죠. 그러니까 질서경찰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보의 제공, 이건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건 봉사경찰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는데, 여기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는데, 2번 지문 자체가 좀 생소하다라고 할지라도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서 당황하게 되면 이건 또 2번 못 고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도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코헨과 펠트버그는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과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 이랬는데, 이 코헨과 펠트버그의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경찰활동의 기준, 표준,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나온 것 같이 이렇게 글자로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글로다가 해가지고서 정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두 번째로다가 사례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가 나왔죠. 가에 보면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으로 경찰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공정한 접근의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한 접근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공정한 접근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는데, 우리 경찰은, 이것은 공정한 접근의 보장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긴 기부이기 때문에 성과 나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거라 그랬고,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요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긴 기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기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차별을 금지한다, 이 말은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나는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 행사해서 안 되며 물리력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신뢰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 침해 요거 나오게 되면 공공의 신뢰 확보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 경찰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통해 경찰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협력, 협동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공공의 신뢰 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가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디귿이고, 나는 공공의 신뢰 확보인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다는 협동 협력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리을이죠.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말씀드렸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미군정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개편하였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경찰이 경찰 부로다가 승격이 된 겁니다. 미 군정기부터는 모든 경찰 제도가 미국을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제 식민지기 경찰이 내무부 소속의 경무국이었다가 일개국이었다가 미 군정기부터는 요 경무국이 부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독립이 돼서 경무부가 되는 겁니다.
경무부, 경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건 승격 개편된 거 맞고요. 두 번째, 소방 업무를 민방위 본부로 이관하고 바로 틀렸습니다. 소방 업무가 민방위 본부로 이관된 건 1975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다. 뒷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일단 소방 업무가 민방위 본부로 다 이관되었다. 그래서 소방 업무의 이관, 소방 업무가 여기서 내무부 민방위 본부로 이관된 것, 이렇게 소방 업무가 이관된 것, 이것은 1975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 군정기관이라 이건 내무부 치안국 치안본부 시대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경범 정치범 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가 되었다 맞고, 그 다음에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다음은 행정권한의 위임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랬는데, 이 위임, 대리 위임은요 매번 나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기억에 위임이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게 권한을 주면서 네가 이 권한 사용할 때 사전에 나랑 협의해야 돼, 내 승인 받아야 돼, 요구 못한다 그랬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게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장은 그에 따른 감독 책임을 진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옳아요.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이랬는데, 이건 올해 1월 1일 날 법이 개정된 거고, 제가 법 개정된 건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문풀에다가 다 때려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문풀 교재에 있어요. 물론 4번 문제도 문풀 교재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사실요. 그랬을 때 먼저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기억, 위원장 1명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랬는데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장과 그 다음에 플러스 1인의 상임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여기서 1명은 상임위원이고요. 나머지 5명 요 사람은 비상임위원이에요. 이렇게 비상임위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여기서 위원장이 국가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위원 중 호선이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의 구성 자격이죠. 이건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1명, 해당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바로 틀렸습니다. 위원장을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건 국가경찰위원회예요. 호선하고 여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바로 틀렸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맞고,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 맞아요. 하나만 틀렸어. 뭐만 틀렸느냐? 여기서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명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적절한 것만은 모두 고른 것 기억하고 디귿이고, 이거 우리 문풀 교재에 그대로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건요. 직위 해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가 된 자 포함이 아니라 약식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 대상, 직위 해제 대상 외울 때 이렇게 외웠죠. 직위 해제 대상은요. 이렇게. 그래서 직위 해제 대상 해가지고 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형기, 성능, 중요, 금성 이러고 외웠어요. 이렇게 형기, 성능, 중요, 금성 이렇게 외웠습니다. 형기, 성능, 중요, 금성 이렇게 외워서 형사사건으로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자, 그런데 약식 제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불량이나 이렇게 성적 불량이나 능력 부족의 경우에도 직위 해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 명령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징계 의결, 이렇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어도 직위 해제가 되는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는 거니까 감봉과 견책은 제외가 된다 그랬습니다. 감봉과 견책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금품수수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도 직위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1번 지문에서 약식명령 포함 틀렸죠? 약식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임용권자는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것, 이건 직권 휴직 사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직권 휴직 사유하고 직위 해제 사유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직권 휴직 사유예요. 그래서 직권 휴직 사유 두 문자만 말로만 할게요. 노그천 병신 해갖고 외운 거 있죠. 그 노그천 병신의 신이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이게 직권 휴직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용권자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 해제가 된 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여기 나오죠.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기 명령 내리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위를 다시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적절한 것 3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랬는데, 1번에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랬는데, 여기서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는 당연히 포함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손실보상해줘야죠. 아니 결국도 시민이 자발적으로다가 경찰에게 협조해가지고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어. 그럼 당연히 손실보상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한다가 틀렸어. 이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괄호 안에 드는 게 틀렸습니다. 괄호가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틀렸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문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프린트까지 나눠드렸어요.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 대행권자 해가지고 프린트로다가 싹 정리해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 해가지고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10조의 3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본이고 8번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경찰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경찰 공무원은 상사입니다. 이건요.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 공무원은 신규 채용, 승진, 전부 파견, 출장, 연가, 교육, 훈련 기관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라 그랬으면 신고, 소속 상관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찰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내에 2시간입니다. 2시간이고요.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 살 때는 소속 상관 허가가 아니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도 권리 의무 관계에서 기관장 정리해가지고 이것도 또 문풀에도 교재도 있고 문풀 때 프린트까지 싹 나눠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소속 상관의 허가가 아니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라고 해가지고 프린트까지 싹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답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경찰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필요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이건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자, 징계 의결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0일 연장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장 60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6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 기관장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뒷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60일 아닙니다.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 아니죠. 10일입니다.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리는 것으로 보며 징계 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 사유와 그 사유를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맞아요. 이거 다 문풀 교재에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의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 수의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이거요.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는 분리유리유리고요. 징계위원회는 분리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에요. 이거 적절한 거.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경찰상 강제 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경찰상 강제 집행은 경찰 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강제 집행과 구별된다.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상 강제 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 벌과 구분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제 징수란 의무자가 관련 법령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경찰관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요건 강제 징수가 아니라 대집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죠. 이건 강제 징수가 아니라 대집행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맞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나 문풀 때 열심히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요, 솔직히 총론 파트 부분은 좀 무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맞힐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다음은 유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에, 경찰관은 소요 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가 되어 살수차 이외의 경찰 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하는 것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 사용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소총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말이죠. 14세 미만과 임산부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5항 후단에 따른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날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3개월이 아니라 30일이에요. 이거 문풀 때도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그래서 외부 전문가, 이 사람은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30일 이내에 하는 거고요. 이렇게 30일 이내에 하는 거고, 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기는 거, 국회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거, 이것은 3개월 이내에 하는 겁니다. 이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풀 때도 똑같이 써드렸죠. 이렇게요. 자, 그래가지고서 요거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국가경찰관서회장, 그래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 총경, 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다 맞는 말이고요. 이건 폐기 대상인 유해성 경찰 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가 된 유해성 경찰 장비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미음에 유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진행에 관한 규정 제2조 2호부터 4호까지의 유해성 경찰 장비, 4호의 경우에는 가스차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살수차만 해당하는 겁니다. 4호는 가스차가 아니라 살수차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 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 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뒷부분은 다 맞아요. 괄호 안에 있는 게 틀렸습니다. 이건요. 가스차가 아니라 살수차예요. 그래가지고서 적절한 것, 기억, 니은, 리을 해가지고서 3개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범죄 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합리적 선택 이론은 거시적 범죄 예방 모델에 입각한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바로 틀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배우는 범죄학에서 거시적인 거 한 개도 없다 그랬습니다. 싹 다 미시적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시적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다 틀린다 그랬습니다. 범죄학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거시적 범죄 예방 모델에 입각한, 바로 틀려버렸습니다. 거시적이 아니죠. 미시적인 겁니다. 우리 경찰학에서 배우는 범죄학에서는요, 거시적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1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무관용 경찰 활동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는 전략이다. 맞아요. 무관용 원칙이라고 하는 건 봐주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면 언제나 처벌받는다. 처벌의 확실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죄 패턴 이론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죄 지역 예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 집합 효율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 그리고 문제 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결합한 개념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안 해드린 건 아닙니다. 자, 경찰 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뉴왁시 도보 순찰 실험은 도보 순찰을 강화하여도 해당 순찰 구역의 범죄 발생률을 낮추지 못하였으나 도보 순찰을 할 때 시민이 경찰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냄을 확인하였다.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요게 옛날에 나왔는데 근래 들어서 요게 다시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좀 후달린다. 그러니까 하자라고 해서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뉴욕 경찰의 작전 25 관할구역 순찰 실험. 그래가지고 이것은 맨하탄 25 관할구역에 경찰력을 2배로 투입하였다. 이렇게 경찰력 2배로 투입하였다. 그랬더니 범죄가 감소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이제 캔사스 다 똑같다 그랬어요. 캔자스시의 차량 순찰 실험인데 이건 차량 순찰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차량 순찰을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기간 중 범죄가 줄지 않았습니다. 물론 범죄가 늘지도 않았어요. 즉 범죄 변동 없었다 그겁니다. 범죄 변동 같은 거 없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시민도 순찰 수준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순찰 수준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왁시의 도보순찰 실험입니다. 이렇게 뉴왁시의 도보순찰 실험인데 이건 도보순찰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도보순찰을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기간 중 범죄가 줄지 않았습니다. 물론 범죄가 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변동 같은 거 없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시민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다가 프린트시 도보순찰 실험입니다. 이렇게 프린트시의 도보순찰 실험. 이건 도보순찰을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기간 중 골 때리게도 오히려 범죄가 증가해버렸습니다. 늘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수업에서 구분하는 방법, 차량 순찰 나왔다 닥치고 캔자스, 도보 순찰 나왔다 뉴왁과 프린트. 그런데 범죄가 늘어버리면 프린트, 범죄 변동 없으면 뉴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문 1번에서 봤듯이 뉴왁시의 도보 순찰 실험은 도보 순찰을 강화해도 해당 순찰 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였으나 늘었단 말은 없죠. 범죄 변동 없다는 소리예요, 이거요. 범죄 변동 없다. 그리고 도보 순찰할 때 시민들이 경찰 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면 확인하였다. 맞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은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틀렸죠. 상시 교대 근무입니다. 일근 근무는 그건 지구대장 지역경찰 관수장밖에 없어요. 일근 근무는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인데 무슨 순찰팀장이 일근 근무입니까? 상시 교대 근무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하며 휴게시간, 휴무 횟수 등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 근무 공무원의 근무 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경찰 관수장이 정한다. 맞고 이건요. 다 맞아요. 그 하나만 틀린 겁니다. 순찰팀장은 상시 교대 근무입니다. 일근 근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 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관은 지정된 근무 구역에서 경찰 사범의 단속 및 검거, 경찰 방문 및 방범 진단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 요건 뭡니까? 상황 근무의 내용인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방 중요 문서 작성 해서 외웠던 거 있죠? 시방 중요 문서 작성의 시가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이건 행정 근무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워커는 이게 나오네요. 이 워커가 언제 나온 문제냐면 2005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그마치 16년 전. 이걸 또 새로 뽑아내네. 워커는 순찰의 세 가지 기능으로 범죄의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교통 지도 단속을 언급하였다 이랬는데 여기서 그 뒤에는 대민 서비스 제공과 교통 지도 단속은 홀이 제시한 순찰의 필요성이고요. 워커는 범죄의 억제, 공공안정감 증진, 대민 서비스 제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13번의 답은 1번이었는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뉴학 얘기 열심히 한 거 들어주신 분들은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이랬는데 이 경범죄 처벌법 참 출제위원들이 이거 참 좋아해. 출제위원들이 경범죄 처벌법은 참 최애하는 겁니다. 이건 열심히 내네요. 하여튼간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장난 전화, 광고 등 무단 부착, 행렬 방해, 흉기, 은닉 휴대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한다. 맞죠? 그래서 60만 원짜리 2개, 20만 원짜리 4개 빼면 싹 다 10만 원짜리라고 했어요. 맞고. 두 번째, 경범죄 처벌법 제7조 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치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며. 맞죠? 방조와 교사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틀렸죠? 경범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담배꽁초를 버려도 아름답게 포물선을 탁 그리면서 버려야지 바닥에 탁 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려도 아름답게 포물선을 탁 그려서 버리고 갑자기 경찰에 보인다 그럼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잽싸게 딱 받으면 처벌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미수가 처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처럼 미수범도 처벌한다. 틀렸어요. 답 3번이고. 다음에 4번에 경범죄 처벌법 제8조 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을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죠. 네. 뭐 다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5번. 이건 출제위원들이 우리 학생들을 거의 뭐 바보로 본 거야.
보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 손괴, 유사 강간, 주거 침입의 죄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법 개정된 거 싹 다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프린트도 해드렸고요. 마지막에 모의고사에도 넣었어요. 그래서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엔 옛날엔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었는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 침입이 가정폭력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의 죄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 신청에 의하여 긴급 임시조치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고자 할 때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방지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이수명령을 병고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 가정폭력 범죄 중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왜 청소년보호법이 이게 왜 들어옵니까? 뜬금없이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가정폭력 범죄 중 아동학대 범죄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쉽게 맞힐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이거요. 네?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2조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하고 나왔습니다. 보통 연습면허나 보통 운전면허 똑같아요, 이건. 그래서 승차정은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맞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이건 특수면허만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인데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도로를 운행하는 요 3톤 미만의 지게차, 이거는요 일종 대형과 일종 보통만 돼요. 이건 일종 대형과 일종 보통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종으로는 안 돼요. 이거요. 2종으로는 안 됩니다. 2종으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뭐 개뿐하게 틀렸죠. 그래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번, 요거 조금 까다로워요. 요거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경찰 비상 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필수 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중 경찰기관장이 지정한 자로서 비상 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고, 일반 요원이라 함은 필수 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 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비상근무는 경비소관의 경비작전비상, 정보소관의 정보비상, 수사소관의 수사비상, 교통소관의 교통비상으로 구분해서 발령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만 있고 생활안전소관의 생활안전비상, 생활안전비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요. 그래서 이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비상근무 가포가 발령된 때는 연갈 중지하고 가용병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의료가 발령된 때는 연갈 중지하고 가용병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갈 억제하고 가용병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전 준비 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 체계를 유지하며 경찰 작전 부대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이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답은 2번. 그다음에 이제 18번 집시법인데요. 이 집시법은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 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관할경찰 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질서 유지선 설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답은 그래서 바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때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 고지된 질서 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그러는데 질서 유지선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개 집회 및 시위에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 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틀렸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질서 유지선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 틀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 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 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출입국 관리법인데, 이 출입국 관리법 이것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다 알아. 근데 1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건데, 19번에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 금지 결정이나 출국 금지 연장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0일.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 결정이나 출국 금지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10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사증은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는 거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6 제3항에 따른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6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 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건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은 소재할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아니라 3개월이죠. 이건 613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가장 적절한 것 3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요게 응용 문제입니다. 융합 문제고요.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먼저, 갑은 음주 후 자신의 처는 술을 마시지 않음. 이거와 동행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찰용 불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주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갑은 경찰관에게 제지가 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갑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보호 조치되었다. 이후 2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갑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자, 이거에 대한 판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경찰관이 갑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던 처에게 갑을 인계하였어야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대에서 갑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보호조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조치 대상은요. 보호조치 대상은 먼저 강제 보호조치 대상자. 그래가지고 정주자 두 문자만 쓸게요. 정신착란 주취자, 자살기도자,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 이거 부합병, 부상자, 미아,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요. 자, 그러니까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다가 처벌할 수 없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갑은 여기서 도로교통법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다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왜냐면은 여기서 보호조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선생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갑은 경찰관에게 제지가 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갑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에 보호조치되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보호조치가 위법이고 그에 따른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원인 행위가 불법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음에 세 번째, 구도로교통법 제44조의 2항 및 제148조의 2호의 규정들이 음주 측정에 관한 강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 측정을 위하여 경찰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수사상 강제 처분에 따른 형사법상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틀렸죠? 이렇게 형사법상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따르지 않고 보호조치 해놓고 난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하였다. 거부해도 측정 거부가 아니라고 이건요.
그래서 3번에 틀렸어요. 절차에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찰관이 갑에 대하여 행한 음식 추정 요구는 형법 제 136조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맞죠? 이것도요. 왜냐면은 불법 체포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체포해서 보호 조치한 이후의 모든 것은 싹 다 위법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봤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서 대략 여러분들이 좀 문제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생소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실히 수업 커리큘럼 따르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만족하는 점수 뭐 80에서 90점 사이는 나왔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일단 이 점수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푹 쉬세요. 푹 쉬시면서 결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